현명한 한국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첫 시행했던 2021년 첫 번째 시험 제51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현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심화 기출과 기본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50일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심화 기출 문제 같이 보면서 50일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문제는요, 첫 번째 심화 기출 문제 51회 심화 기출문제 3번 문항입니다. 사실 3번 문항은 철저하게 개념 정리를 잘 해오신 학생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히실 수 있는 문항이 되겠고요. 자, 낯선 지문도 아닙니다. 쭉 공부 잘 해왔고 기본부터 탄탄하게 잘 다진 학생님들이 계시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실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몇 번 문제냐면 3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3번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같이 볼게요. 사료를 조금 볼까요? 자, 조금 펜이 두꺼워서 펜 두께를 낮추겠습니다. 자, 사료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국사기의 일부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삼국사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뜻이래요. 아하, 그러면 밑줄 그을까요? 자, 신은 덕업이 날로 잘 안 보이죠? 보이게 색깔을 바꿔봅시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반면에 라는 뭐래요?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나라 이름으로 삼는 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나라 이름을 만들자. 그러면 신과 라를 이용해서 나라 이름 만들세요. 그럼 나라 이름이 뭐예요? 국호는 신라로 결정 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진 이는 모두 제나 왕을 칭하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제나 왕으로 칭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지금 22대까지 이르는 방언으로만 부르고 높이는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왕후를 지금 결정했네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 왕으로 부르자라는 얘기네요. 왕으로 부르고 신라를 이렇게 부르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료를 읽어서 우리는 누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쵸? 자, 국호를 정하고 왕후를 결정한 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답, 일단은 이 왕이 누구예요? 같이 자료 보세요. 자, 봅시다. 같이 보시면,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6세기 상황이고, 어디의 상황이다? 6세기 신라의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슨 얘기뿐이다? 6세기 신라구나. 그리고 이 사료를 통해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 지증왕의 업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지증왕을 물어보는 문제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문제지로 와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파란 펜은 들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게 누구다? 6세기의 지증왕 23대인근, 그쵸? 지증왕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지증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봅니다. 보기를 이렇게 봅시다. 자,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일단 아니죠. 왜 아닌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설명할 겁니다. 자, 이 사업을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 얘기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으로 가주시고요.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아니죠. 네, 지증왕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진흥시켰다. 아니죠. 자장의 건의를 통해서 황룡사 구충목탑을 건립하였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닌지 봐야. 그래서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에 이 법흥왕의 설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죠. 그쵸?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그쵸? 법흥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법흥왕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다른 게 아니겠구나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대가야를 병합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야는 일단은 어디에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라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한 왕은 누구예요? 영토를 확장하였으니까 진흥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하여 6.25 교육에 유학교육을 진행시켰다. 여러분들 그 4번 국학, 이거는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 이거죠.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 언제 건축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었던 인물이죠. 선덕여왕.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버풍왕 1번 버풍왕, 3번 진흥왕, 4번 신문왕, 5번 선덕여왕,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어볼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 사료가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힌트를 찾아내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군사제도,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해서 맞춰주시오. 옳은 것이죠. 그럼 이 국가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그 국가에 대한 힌트와 군사제도,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군사제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도 될까요? 자, 확대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에 2군을 설치하고 6위에 위에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6위가 자, 그러니까 지금 6위가 있었고 후에 2군을 설치했대요. 그러면 2군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지금 그것을 6위의 위에 있게 하였다. 또 뒤에 중방을 설치하고요. 2군 6위에 상장군과 대장군 모두 화합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것도 있고 지금 중방이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개념들을 중방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쓸까요? 2군 6위가 있었고 중방이라는 것까지도 후대에 만들었어 라는 얘기죠. 그럼 2군 6위, 중방, 상장군과 대장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고려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러면 보기를 같이 봅시다. 그쵸? 보기를 같이 해줄게요.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겠다 아니고, 구주 오소경의 지방제도를 운영하였다 이것도 아니고, 고관들의 합작기구인 도병마사,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으로 가주시고, 독서상품가,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상품가를 시행하였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들을 지배층으로 이루었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준다? 3번 정답으로 가주시면 돼요. 너무 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시대가 너무 띄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립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문제 속에서 나오는 그 1번, 선지 1번에 중정대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발해의 삼성육부제 하면서 선생님이 이건 중요해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삼성과 육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 크게 얘기를 안 하다가 사실 얘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어사대 역할을 하는 발해의 삼성육부제에 중정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심화에서는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근데 안 챙긴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자감, 문적원까진 몰라도 국자감 정도로, 그 다음에 중정대, 어사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육부는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죠. 거기에 이런 딱딱딱 3개 정도, 문적원, 주자감, 중정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자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구조오서경 통일신라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독서상품과도 어디입니까? 교재에는 우리 부교재 여기에는 선생님 따로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의 이제 관리 선발 제도거든요. 독서상품과.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한번 싹 정리 다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뭘까요?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인 귀족의 지배체제, 백제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자, 다음 문제는 이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22번 문제가 되겠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인물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인물이 뭔지 봅시다. 펜을 좀 바꿔볼까요? 자, 파주 자운서원에는 너무 두껍다, 그쵸? 그쵸? 파주 자운서원에는 가에 위패가 묻혀져 있대요. 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쵸? 가. 자, 가의 위패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는 군주가 수양해야 하는 덕목과 지식을 담은 이 책을 만들었대. 성학지묘를 집필하였습니다. 임금에게 바쳤으며 해주, 향약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성학지묘를 만든 이 사람 누구입니까? 설명이 들어갔나 모르겠네. 설명 들어갔나? 자, 그래서 이 성학지묘를 만드신 분을 물어보는 문제고, 다시 설명합니다. 성학지묘를 저술한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성학지묘를 저술한 인물이 누굽니까? 율곡선생이었다라는 거죠. 율곡이. 그래서 율곡이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니? 여러분들 설명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성학지묘를 작성한 사람이고 저술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율곡이 선생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곡 선생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 나머지
불시잡변을 저술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불시잡변 아니고요. 노론의 영수 아니죠. 북벌론 아니고요. 양명학 아니고 강화학파 때문에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산 비가 지능한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이 아니죠. 네, 나머지가 너무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화반은 대략적으로 인물사들이 가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였지? 이 사람이 뭐였지? 이러면서 틀리는 경우가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각 인물사들은 인물별로 시기별로 해서 싹 정리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조금 되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근현대 파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문제를 쭉 보시면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요. 특정 지역이 나오고 있고, 이 특정 지역 중에서 각 지역의 이 유적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탐구형 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서 마까지. 그래서 가에서 마에서 가부터 마까지 해서 일어난 사실로서 옳지 않은 거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답사계획서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죠? 답사계획서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묻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과 그 저항. 2021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나서 9시에 가서 6시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섬이라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외교장각이 나오고 연무당-예터, 광성보, 정족산성, 초지진이 나왔어요. 이 지역의 공통된 특징을 통해서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곳이 지금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강화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강화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현대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바로 뭐다? 양요죠. 특히 어떤 양요?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년에 일어난 신미양요, 이 사이에 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도와 함께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지도와 함께 주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역들을 보도록 할까요?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강화도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가 지금 어디에요? 외교장각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연무당-예터, 그 다음 다는 광성보, 라는 정족산성, 마는 초지진.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여기에 설명이 옳은 걸 옳지 않은 걸 골라주셔야 되겠어요.
자, 외교 장각을 그래서 이렇게 딱 두고, 자, 프랑스군이 왜 의계를 약탈한 곳이 외교 장각입니까? 라고 하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연무당 예터에서 조일수 조규가 체결되었으니까 확실치 않으면 이렇게 세모 표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확인해서 아닌 것만 고르면 되니까, 어제연의 부대가 결사항장했대. 근데 여기가 다가 광성보네. 그쵸? 맞고, 양원수의 부대가 적군을 물리쳤다. 맞고요.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거문도죠.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고, 이건 맞아요. 연무당 예터. 그래서 아닌 것들을 제끼고 가주시면 정답 보이고요.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필기를 조금 잘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어디다? 거문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무조건 5번으로 가주셔야겠죠. 이 문제, 자, 조약 문제예요. 조약 문제는 사실 여러 유형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었고, 여러 번 출제된 적이 많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되게 많이 물어보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30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조금 낯설거나 힘겹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 라는 얘기죠.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가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딱 나왔는데, 자, 가 제5간이라고 되어 있고, 자, 5간입니다. 자,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그러니까 무역하는 상인들과 그런 배들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갖고 자주적으로 행사한다. 미국과 이제 교역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1882년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약을 통해서 사실 이후에 1884에 대응할 대가성이죠. 법인사를 파견하는 것처럼 법인사를 파견하는 것까지 조금 연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죠.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의 양식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해라.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방공령이죠. 방공령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 그에 따른 조약이 방공령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배경적인 요소가 있는 조약을 묻는 문제죠.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부교재 참고자료, 근현대사는 자료가 조금 풍부한 게 좋습니다 하면서 조금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더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거든요. 자, 선생님 여기서 자료 체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 드리자면, 자,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령이라는 건 뭐예요? 곡식이 방출되는 것, 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것이 방공령이죠. 방공령. 자, 그래서 일본 상인이 곡식의 반출과 흉년일 때 지방관들에 의해서 이 곡식이 빠져나가는 것, 유출되는 걸 금지하는 제도죠. 제도이기도 하고 그 시행 명령이에요. 그것을 이제 방공령이라고 하고 이걸 실시했어요. 특히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1889년도에 황해도 지역에서 1890년대에 실시하였는데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요.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고 대려 돈만 빠져나간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배경이 돼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조일통상장정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결국 그 똑같은 내용이야. 만약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변란으로 인해서 국내의 양국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라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서, 근데 사실 우리가 다음 달에 곡식이 부족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힘든데 미리 1개월 당겨서 일본 영사관이 아니고 그걸 일본 영사관이 이 시기를 앞서서 미리 알려주면 유출하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괜찮겠지 않겠어?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기 위에다가 선생님 적을게요. 잠깐만. 화면 안 보이죠? 선생님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쫙 정리를 하고 봅니다. 자, 가가 뭐였어요? 조미, 통상,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그리고 나가, 조일, 통상, 장정 맞나? 네. 자,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선생님이 지도 속에서 부교재에는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죠? 지도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함경도의 북쪽 지역에
방공영 사건 여기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놓으시고 보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하고 조일 통상장정 두 가지고요. 가볼까요? 최해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맞는 얘기네요. 자,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게 아니죠. 왜 체결이 돼요,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최초의 서양하고의 교역이 있는 거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지는 않아요. 배경이 다르죠? 그 다음에 조일 통상 장정, 그렇죠? 방공영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고, 리을 재정고문으로 두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잘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미국하고 우리가 왜 체결이 돼요? 그거 생각해야죠. 조선 침략이 유포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82년도에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돼. 다시 정리하자면, 대략 여러분들 갑신정변의 결과로서 체결이 되는 거는 우리에게 핵심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갑신정변의 그 결과로서 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거나 그 영향으로 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한성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일본 공사관이 다시 지어지는데 경제적인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텐진조약 같은 경우는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을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일본과 청나라 일단 둘 다 군대를 빼자. 그리고 서로 조선에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미리 알리자. 이 두 조건이 들어간 것이 이 두 조약이 갑신정변 이후에 영향을 미쳐서 체결이 된 거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속에서 이걸 정리하셔야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2차 수신사를 파견하면서 우리가 개화하자라는 그 물결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그럼 해외 모델을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해외 모델은 어디서 따올 것이냐? 그걸 위해서 파견되는 사절단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수신사였고, 두 번째로 1882년에 수신사가 파견이 되는데 1880년대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후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잘 알고 있는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파견이 됐던 수신사들이 거기에서 희한한 책을 하나 발견하죠. 그게 뭐예요? 조선책략이잖아. 그 조선책략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럼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되는데 그 미국하고 잘 알고 있는 관계의 나라가 누구니? 청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우리 미국하고 수교해야 되는데 그거 좀 도와줘 하면서 청나라에 수교 알선을 요청했고, 그 결과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 속에는 거중조정, 그래서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조선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혹은 미국이 어려움을 처하면 파병을 보낸다든지 그 도움을 주는 것을 과중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식민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야 미국아 너네 우리 이런 조약 체결하지 않았니? 이 조약에 과중조정 있잖아.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니까 일본이 우리 힘들게 해. 하면서 얘기했는데 일본하고 이미 암묵적인 약속을 체결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개소리 이거 뭐야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잖아요. 일본 편 들어서 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우리 이걸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조선에서 미국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영사재판권이죠. 그 미국의 공사관이 재판해서 그 나라 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국 영사재판권이고, 최애국대우는 선생님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애국대우에 나오는 건 어디다? 여거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라고 했었고요. 관세가 부과됐다. 자, 미국도 역시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격은 어떻게 돼요? 이 조약의 성격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계속되고 이권 침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그 얘기 흐름 같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30번 문제였죠. 같이 문제 풀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었으면 또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네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힘들게 하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기본 개념을 다시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가장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성이 있는 일제감정기 문제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른대요.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에 곧바로 언도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즉결 심판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11조 8조 9조에 의한 유치일수는 구류의 형기에 산입을 하고요.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1일을 태오로 절산하여 태수를 산입하며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에게 대해서는 1일 1원의 절산하여 그 금액을 산입한다. 그러면 11조는 지금 태형이네.
태형, 즉결심판권 이런 걸 통해서 이 시기가 언제다? 1910년대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1910년대 사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봅시다. 자, 방문국을 설치하여 황성순보를 발행했다. 10년대 모습이 아니니까 넘어갔고,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운동을 벌였다. 아니죠? 네.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국기무처도 이미 시기가 지났어요. 강압적 통치 목적으로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이거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5번이 이렇게 있는데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입니다. 그래서 정답 아니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화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제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 개념을 다시 잡자라는 생각에 같이 문제 풀어드렸어요. 같이 풀어드렸고요. 마지막 49번인가요? 자,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현대사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가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노래로 읽는 한국사 중요한 건 아니죠.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왔어? 이문희한 행진곡이 나왔어요. 이 노래를 아는 학생들이 있을까 거의? 성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분들은 잘 알고 있는 노래고요. 학생들은 10대, 20대 학생들은 사실 알고 있기가 쉽지 않은 노래긴 합니다. 노래를 들려줄 수는 없어요.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니까. 가사는 이따가 한번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자, 이 노래가 언제 흘러나오냐면 5월 18일 날 흘러나옵니다. 국가 행사예요. 그죠? 5월 18일 미안합니다. 5월 18일 이날 국가 행사할 때 나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노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이 날이. 사실 이 문제 속에서 노래 가지고 맞추는 분들 계셔요. 광주 민주화 운동 이거 자, 그래서 이 곡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겠죠.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고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운동하다 사망한 고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래요. 1997년 기념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겠죠. 정부의 기념일로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기념식에서 재창되었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하면은 상징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5월 18일 광주에 가시면
광장인가 시청 쪽에서는 구시청 쪽에서나 이런 데서 광주에서는 길거리에서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도 5월달에 광주는 안 가봐서 확실치는 않는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5번이 되겠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대해서 저항하였다. 1980년도 6월 민주항쟁이 1987년도니까요. 3.1운동 민족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는 아니고 4.13 호원 조치는 6월 민주항쟁이니까 빼고요. 장면 내각은 너무 전이잖아요. 그쵸? 이한열에 희생되었다. 되게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과는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현대사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건 이렇게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4.19와 5.18 6월 민주항쟁 4.5.6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상 그 이하의 문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더 나오는 건 없고, 특히나 5.18과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쓰기 조금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쓸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첨가하셔야 되는 건 당시에 4.19 같은 경우에는 김주열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쪽에서는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인물들을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개판이긴 합니다만 각 항쟁별로 대표성이 있거나 상징하는 것들 혹은 상징되는 인물들, 기억해야 되는 인물들이 있고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비라든지 비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사건 열거적으로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과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현대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잘 안 들어온다 싶으면 영화를 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5.18과 관련해서 좀 볼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려한 휴가라든지 택시운전사, 그나마 좀 가장 최근 영화잖아요. 택시운전사가 조금 더 최신이니까 그런 거 보시고요. 숫자로 딱 기억하기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영화 1987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보시면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들을 영화로서만 감상하지 마시고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신군부가 딱 등장하기 직전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꼭 이런 것들은 하나씩 미리 좀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각 자료로서 한번 싹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건 열거로 쭉 정리를 하시면, 물론 이제 영화들의 단점은 뭐냐면 거기에 좀 극적 요소들을 채워 넣기 때문에 완전한 사실이 아니라 극적 요소들이 들어간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극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제외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싹 한번 보시고, 혹은 나는 바르게 성적도 얻어야 되고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강의를 싹 돌려보신 다음에, 그걸 돌려본 다음에 조금 나중에 시험 공부하고 시험 점수를 합격한 후에 싹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짤막짤막하게 클립으로,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워낙 잘 나오는 추세니까요. 영상 매체들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세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스스로 취사 선택하시는 것도 역사 공부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취사 선택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공부라는 게 책을 파고들어서 보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싹 정리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날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날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참 힘들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 첫 시험을 바로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작년에 내가 합격을 못했다 한들 올해 첫 시험 접수하고 바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바로 결심하자마자 접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쵸? 그렇게 나는 결심력이 있고 난 공부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 오늘 되게 장한 일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공부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